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친구들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지루한 회의 시간은 정말이지 영원 같잖아요. 우리는 분명 똑같은 시계로 시간을 재는데 왜 마음속 시간은 이렇게 제멋대로 흐를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 시간의 비밀을 서양 철학과 동양의 명리학이 서로 다른 언어로 하지만 거의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평행이론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자,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달력은 어제도 24시간, 오늘도 24시간 똑같다고 말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제의 1시간과 오늘의 1시간, 그 무게나 길이가 정말 같았나요? 아마 다들 마음속으론 아니지 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시간은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시계가 똑딱거리며 말하는 달력의 시간과 내 마음이 느끼는 마음의 시간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철학과 명리학은 여기에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의 시간이라는 세 번째 층이 숨어 있다고 말해요. 자,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시간의 층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의 층으로 들어가 보죠. 이건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오직 나만이 가진 내면의 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은 이 시간을 뒤레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릴 적에 듣던 노래를 길에서 우연히 딱 들었는데 그 시절의 기억, 냄새, 감정이 갑자기 지금 이 순간으로 확 밀려오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감정이랑 막 뒤섞이는 바로 그 순간. 네, 그게 바로 뒤레인 거죠. 시계는 그냥 1초가 흘렀을 뿐인데 내 의식 속에서는 수십 년이 한순간에 압축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수천 년 전 동양의 명리학이 이미 이 개념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일간입니다. 사주에서 나 자신을 뜻하는 글자인데요. 명리학에서 모든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건 바로 이 일간이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석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베르그송이 철학적으로 설명한 그 주관적 시간을 명리학은 나라는 구체적인 중심으로 풀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개념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한번 보세요. 핵심 아이디어는 둘 다 나라는 주관적인 경험을 시간의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현재 속 과거 부분입니다. 베르그송은 기억이 현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명리학에는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땅속에 숨겨진 씨앗처럼 내 사주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숨어있는 과거의 기운을 뜻하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씨앗이 지금 내 행동과 감정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과거가 현재에 살아 숨쉰다는 뒤래의 개념과. 와, 정말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자, 이제 내 마음속 시계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요,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저 거대한 세상의 시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약속 시간이라던가 마감일, 계절의 변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철학자 들레즈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불렀어요. 이건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정사정 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원인, 싹이 트고 결과, 아침이 오면 원인, 저녁이 오는 결과처럼요. 원인과 결과가 직선으로 딱딱 이어지는 아주 냉정한 현실의 시간인 거죠. 명리학은 이 냉정한 현실의 시간을 대운과 세운이라고 불러요. 이건 내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찾아오는 10년짜리 계절, 대운, 그리고 매년 바뀌는 날씨, 세운 같은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내 사주라는 지도 위에서 실제 사건이 빵빵 터지는 구체적인 시간 좌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실까요? 크로노스가 직선으로 쭉 진행되는 것처럼 대운이랑 세운도 10년, 1년 주기로 어김없이 찾아오죠. 그리고 크로노스에서 원인이 결과를 낳듯이 대운과 세운은 내 인생의 구체적인 사건들, 즉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추상적으로만 들렸던 철학 개념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담긴 구체적인 운명의 시간으로 딱 나타나는 순간인 거예요. 이제 가장 추상적이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할 수도 있는 세 번째 시간의 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순수한 잠재성의 영역입니다. 들레우즈는 이 잠재성의 영역을 아이온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만약 그때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이런 모든 만약들이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아직 현실은 아니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모든 사건의 시나리오가 마치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그런 차원인 거죠. 명리학은 바로 이 가능성의 구름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천간인데요. 이건 아직 땅에 뿌리 내리지 않은 순수한 생각,
이상, 계획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망인데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글자 그대로는 비어서 망했다는 뜻이지만 역설적으로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의 공간을 의미해요. 마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도화지처럼요. 결국 핵심은 같아요. 들레즈가 말한 순수 잠재성이라는 차원은 명리학에 아직 땅에 닿지 않은 천간의 이상과 정확히 일치하고요.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시나리오라는 아이온의 상태는 비어있게 모든될 수 있는 공망의 가능성과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거죠. 둘 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시간의 층을 탐험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에요. 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가능성의 구름은 대체 어떻게 비가되어서 우리 현실의 땅을 적시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아이온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와 크로노스라는 단 하나의 현실 세계. 이 둘을 연결하는 다리는 과연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수많은 만약들 중에서 단 하나의 지금, 여기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충격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걸 즉 충돌이라고 불러요. 아주 평온한 수면에 갑자기 커다란 돌을 휙 던지는 것과 같죠. 안정된 현실에 균열을 내고 그 틈으로 잠자고 있던 가능성을 현실로 아주 난폭하게 끌어내는 강력한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촉매도 있어요. 바로 원진입니다. 충이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사건이라면 원진은 뭐랄까 끝없는 갈등을 겪는 애증의 관계 같아요. 서로 미워하면서도 절대 헤어지지는 못하는 그 지긋지긋한 긴장감 있죠? 이 끊임없는 불편함이 마치 물에 잉크가 서서히 번지듯 느리지만 확실하게 잠재성을 현실로 바꿔놓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다층적인 시간 모델은요, 우리의 삶과 운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과정의 끊임없는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아이온, 즉 천간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구름이 내 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충이나 원진이라는 강력한 촉매가 그 구름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크로노스, 즉 대운과 세운이라는 현실의 비가 되어서 내 삶에 쏟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운명이란 대체 뭘까요? 그건 이미 다 써서 정해진 책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매 순간의 충돌과 긴장을 통해 새롭게 쓰여지는 아주 역동적인 사건 그 자체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건은 어떤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